첫날 밤에 가출한 신랑. 이튿날 어느 부잣집에서 사위를 맞았다. 신부는 20살 정도이고 신랑은 12~13살 정도였다.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려고 할 때 신랑은 갑자기 창에 비친 검을 보았다. 이것은 분명히 간부가 날 죽이려고 숨어있는 게 틀림없어. 하고 생각하자 옷을 입고 아무 말도 없이 신부의 집을 나왔다. 그리고는 자기 운명을 탓하면서 방랑의 신세가 되었다. 신부는 그로부터 방문을 안쪽으로 잠그고 물 한 방울도 들여오지 못하게 했다. 신랑이 오기 전까지 아무도 들어올 수 없어요. 하고 신부는 말했다. 신랑은 9년이 지나기까지 목적 없이 여행을 했다. 그러나 끝내 초야에 있었던 일이 머리에 사라지지 않아 혹시라도 나의 오해인지도 몰라 라고 생각도 했다. 그래서 9년 만에 신랑은 신부의 집을 찾아갔다. 그 집은 초상난 집처럼 쓸쓸하기까지 했다. 사랑에 들어가 보니 장인은 산발이 되어 묵묵히 있었다. 그가 하룻밤 신세를 지겠다 하자 겨우 머리를 들고 우리 집은 손님을 맞을 수가 없으니 이웃집이나 가보구려 라고 말했다. 그는 이웃집에 가서 동정을 살폈다. 밤중이 되자 신부의 집에서 울음소리가 나는가 했더니 신방의 뒷문을 열고 뒷마당으로 나온 신부는 우물에서 정화수를 떠놓더니 기도를 하는데 여사한 태호로 둔갑하여 원수를 갚게 해주세요 하는 것이었다. 신랑은 간담이 서늘해졌다. 잠시 있더니 제사 음복할 음식을 얻어왔기에 어디에 제사가 있었습니까? 하고 묻자 제사 음식을 얻어온 주인집 할머니는 이와 같이 말했다. 이웃집 교수는 9년 전 혼인을 했습니다만 신랑이 초야에 도망을 쳤습니다. 신부는 굶어 죽었습니다. 오늘은 그 기일이기 때문에 제사를 지냈지요. 신부는 평소 파초를 좋아했기 때문에 파초가 달빛에 비쳐 그 그림자를 본 신랑은 그것이 간부의 칼로 보였던 게지요. 그 길로 신랑은 도망을 간 뒤론 소식이 없습니다. 불쌍한 일이지요. 지금도 신방에는 신부의 시체가 그대로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신랑은 크게 뉘우치고 뉘우쳤다. 날이 새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바로 처가로 달려가서 신방에 서니 문이 슬며시 열렸다. 신부는 초야의 모습대로 앉아 있었다. 너무 기뻐 덥석 손을 잡으니 스르르 모습은 없어지고 한 줌의 재가 되었다. 그는 통곡을 했다.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빌었다. 그러고 나서 성대의 장례식을 올렸다. 신부의 원통함도 이로써 풀렸다. 이로부터 사람들은 결혼 초야에 파초 같은 입이 기이다란 것을 놓지 않기로 했다. 당산나무에서 징 소리가. 정읍시 내장동에 우남이라는 산중 마을이 있다. 이 마을은 옛부터 골짜기가 깊은 산중이어서 산짐승이 많았으며 물 맑고 인심 좋은 곳이었다. 산중이라서 다만 교통이 나쁜 것이 흠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여기저기 도로가 확장되고 개설되어 버스가 자주 왕래하고 있으니 교통도 좋고 살기 편리한 마을이 되었다. 몇십 년 전의 일이었다. 이 마을 뒷동산엔 몇백 년 묵은 당산나무와 수십 년 된 배나무가 함께 고목이 되어 있었다. 오랜 세월을
풍상 속에 지탱해온 신비로운 나무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평소에도 이 나무들을 잘 손질하여 보호해 왔고, 불행한 일이나 성취하고자 하는 일이 생기면 이 나무에 와서 간절히 기원을 했다. 뿐만 아니라 더운 여름철이면 시원한 이 나무 밑을 주민들은 즐겨 찾아 가장 친근한 나무가 되기도 했다. 그런데 한 번은 이상한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다. 깊은 밤중에 이 당산나무와 배나무가 함께 울고 있다는 소문이었다. 이 말을 처음 듣던 주민들은 그럴 리가 있겠느냐고 의심을 가지고 반문했지만 실제 밤중을 택하여 나무 옆에 가서 들어보면 분명 나무에서 울고 있는 소리가 나는 것이었다. 우는 소리는 마치 징을 쳤을 때 울려 퍼지는 소리와 같았다. 길게 여운을 남기며 잉, 잉 울어대는 소리가 더욱 징소리 같았다. 이런 소문이 마을 전체에 퍼지자 주민마다 가서 소리를 들어보았다. 과연 듣던 바와 같이 징소리였다. 이 소리를 들은 주민들은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 낮에도 이 나무 옆을 지나가기가 겁이 난다고 했다. 참으로 기이하고 야릇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이 징소리가 들린 지 수개월이 흘렀다. 그동안 우는 소리는 계속되었다. 마을 주민들은 필연코 당산나무 신과 배나무 신이 주민의 아낌과 보호가 소홀해 성을 낸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러면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당산나무와 배나무를 어떻게 달래야 할 것인가? 이 문제가 주제로 등장하여 마을 회의를 열었다. 오랜 기간 의견을 교환하고 토의한 결과 두 나무신의 노여움을 풀어주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노여움을 풀어주려면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결론을 지었다. 정성껏 제사를 지내면 신도 위안을 얻고 용서를 할 것이라고 주민들은 믿고 있었다. 이어서 제삿날을 좋은 날로 받을 것과 집집마다 곡식과 채소를 거두어 제수까지 장만하기로 결정을 보았다. 그리고 제관은 이 마을에서 몸이 가장 깨끗하고 행실이 모범적인 여자로 해야 한다는 것이 합의되었다. 드디어 제삿날이 받아지자 나무 주위엔 깨끗한 청소가 이루어졌다. 당산나무와 배나무 주위의 길을 임줄로 막아 행인의 출입을 금하였다. 여자 제관이 선출되자 이 제관은 밤에 꿈을 꾸었다. 꿈에 나무 밑에서 머리가 하얀 할머니 한 분이 나오더니 왜 요즘은 내 주위가 이렇게 불결한지 모르겠구나. 부정한 사람의 출입 하나도 제대로 막지 못하는 주제에 너희들이 무엇을 한다고 야단들이야? 참으로 한심스럽구나. 하며 꾸중을 하고 사라졌다. 꿈을 꾼 이튿날 즉시 나무 주위를 돌아보았더니 임줄이 땅에 떨어져 있었다. 그 전날 아주 불결한 사람이 지름길로 가기 위해 임줄을 물리치고 지나갔다는 것이었다. 그 불결한 사람은 타양에서 온 사람인데 외모까지도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었다고 알려졌다. 주민들은 이 꿈 이야기를 전해 듣고 당산나무와 배나무 주위를 말끔히 청소하고 임줄을 다시 쳐 사람들의 통행을 막고 제사일을 연기하여 날짜를 정했다. 다시 받은 날엔 몸을 정갈이하고 술과 많은 음식을 차려 나무 아래 엄숙히 제사를 지냈다. 제사를 지낸 후 꿈에 또 할머니가 나타나더니 너희들의 지극한 정성을 잘 받았다. 앞으로도 주위를 깨끗이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사라지는 것이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나무가 우는 소리는 없어지고 말았다. 지금도 이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들을
지극히 아끼고 있다고 한다.